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2024년 6월 17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오늘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갔는데 내일은 빅5 병원을 포함해서 주요 대학병원도 집단 휴진에 동참하고 개원의들도 가세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료 공백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정말 아픈 분들이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야 할 것 같은데 응급실은 문은 열어도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배후 진료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내시경을 해줄 의사가 없고 뇌출혈을 봐줄 교수가 없으면 관련 환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응급실 운영도 파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 정부죠. 이 의료대란을 만들어 놓고는 전혀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부는 아직도 의사 탓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가지면서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집단 휴진하는 이 의료계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자, 이렇게 비판했는데 자, 이 발언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게 반사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멀쩡히 잘 돌아가던 이 K의료를 한순간에 박살낸 게 이 윤석열 정부죠. 그리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간 쌓은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거 누가 끊어놨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사와 환자를 갈라치는 일에 이 집중하면서 이 신뢰를 망가뜨린 건 이 윤석열 정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의료계가 집단 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자, 환자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 이 사태 수습 못하는 이 정부가 문제죠. 그리고 여전히 의사, 환자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 의사가 이걸 외면할 거냐? 끊임없이 환자를 빌미 삼아서 의사 욕하고 있죠. 자, 이어서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의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아니 의사들에게 정부가 무슨 혜택을 줬죠? 뭐 개원하는데 돈을 보태줍니까? 아니면 전공의 수련 비용을 대줍니까? 무슨 혜택을 정부가 주고 있는 것이죠?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뿐 아니라 철도, 수도, 전기, 항공, 운수 사업과 같은 다른 필수 공익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직업적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지금 어떤 의사들에 대한 자유 제한을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 의사면허 국내 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하는 것으로 이런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 굉장히 자유를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죠.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 자, 무조건 자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인데 이 의대 증원, 아니 이 정부가 완전히 직권남용으로 마음대로 해버렸잖아요. 이거 지난번 그 어떤 가처분 그 결정에서도 이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라는 건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아니 의대 증원 이렇게 2,000명 증원이라는 무지막지한 결정을 내리는데 보건정책심의위원회 딱 한 번, 1시간 회의 뚝딱 끝내고 바로 발표해버렸죠. 완전히 절차적 문제가 있는 이런 일을 마음대로 질러버린 건 이 윤석열 정부죠. 그러면서 의사들의 자유만 제한할 것을 아주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또 마지막으로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이다. 감사를 표했는데 이것도 갈라치기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끊임없이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사와 환자를 갈라치게 하고 전공의와 의대 교수를 갈라치게 하고 지금 여러 이 의사 직군들 안에서도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들,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을 또 갈라치게 하는 끊임없이 이런 분란만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을 수가 없죠. 아니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큰 소리는 뻥뻥 쳤죠. 무슨 전 세계를 동원해서라도 환자들을 실어 나르겠다. 카데바를 수입해 오겠다. 외국 의사들을 데려오겠다.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아무런 해결할 능력도 수습도 못하고 있는 이 무능한 정부 아닙니까? 아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의료인들에게만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뭐라도 할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의료계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은 의료인들에게만 있다. 그런데 정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온 응급의학과 비대위 성명서인데 이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비교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묵묵히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오던 의료계를 쑥대밭을 만들고 113일이 지나도록 해결은 고사하고 사태만 악화시키다가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 책임을 떠넘기고 발을 빼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뻔뻔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책임을 지도록 하라. 사태 초기부터 모든 책임은 장관과 차관이 지겠다고 했으며 책임지고 카데바도 수입하고 전세계도 띄울 예정이며 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했다. 우리 의료계는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 사태를 일으킨 정부와 복지부는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본인들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라. 둘째, 맥페란 판결로 이제 진료 현장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다. 자, 한번 소개해 드린 바 있죠. 맥페란을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처방했다가 소송을 당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계 분노가 상당했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약도 안전한 약은 없다. 아스피린도 출혈이 생기고 타이레놀도 간 독성이 있다. 소염 진통제도 위궤양이 생기고 신장이 나빠질 수 있다. 위험과 이득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것이 전문가의 영역인데 여기에 심평의학과 판결의학을 강요하고 있다. 과도한 사법적 판결이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몰아내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 없이 현장의 소생은 불가능하다. 셋째,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 것은 의료진들이지 복지부가 아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응급의료 체계가 문제없다는 거짓말을 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소의 절반 가까운 기능 축소로 간신히 붕괴를 막고 있는데 이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전일 발표에서도 6월 18일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한다는데 그것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국무총리나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 넷째, 6월 18일 이후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응급진료가 이전처럼 제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배후 진료 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개원가의 휴진까지 시행될 경우 응급실 과부하와 마비가 예상된다. 정부 대책대로 경증 환자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 자제 및 1, 2차 병원 분산 지침에 따라 상급병원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 대책의 허황함을 체감할 것이고 이에 따른 모든 혼란과 불편함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선도적인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의 뜻을 함께 할 것이다. 정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키는 의사들의 마지막 양심과 인내를 더 이상 폄훼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자, 지난 13일에 나온 이런 응급의학과 비대위의 성명서였습니다. 자, 응급실은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는데 응급의학 소속 의사들도 당직을 통해서 이 골기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내용대로죠. 아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그런데 마치 다 책임질 것처럼, 다 해결할 것처럼 큰 소리만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사와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한심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4개월이 넘어가도록 지금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번 의료 공백, 의료 대란의 핵심은 전공의와 의대생 거의 2만 3만 명에 이르는 미래 의사들을 현장에서 내몰았다는 겁니다. 이거 전혀 수습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습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들이 수습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게 아마 가장 빠른 길일 겁니다. 자각할 때 그제서야 의사들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 한번 두고 봐야겠네요. 내일 정말 아픈 분들이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달입니다. 2024년 6월 17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언론들은 일제히 의사를 향한 환자들의 분노를 전하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의사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의사 한 분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오광조라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재미난 책도 여러 권 집필하신 분인데 자, 페이스북 글 제목이 헤어질 결심입니다. 자, 이 내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만들어진다. 아무 생각 없는 고3이 의대를 들어와서 의대 6년, 수련 5년간 귀가 닳도록 환자 존중, 생명 존중을 듣고 세뇌되고 선배와 스승을 보고 따라하면서 완성된다. 위급한 환자를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그동안 의사 파업, 대정부 투쟁에서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다. 국민을 설득하자. 환자에게 죄송하다. 얼른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등이다. 이번에는 그런 말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한국에서 의사는 의무만 있고 환자는 권리만 있다. 환자는 돈을 냈다고 불편하지 않게 치료받을 권리를 주장한다. 의사와 환자는 계약관계다. 치료비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 진료비 총액은 개인 의원이라면 대부분 10,000원에서 20,000원이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 존중, 생명 존중이 그냥 몸에 배어서 그 이상으로 행동한다. 이게 크다. 환자가 있으면 몸이 반응한다.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당직이 아닌데 퇴근도 못하고 환자에 매달려 있다. 밥을 굶어가며 환자와 씨름했다. 주말 휴일에도 나와서 일했다. 살리겠다고 손에 쥐가 나도 엠브백을 짜고 팔이 빠지게 심장 마사지를 했다. 환자가 좋아졌다고 감사도 없고 보답도 없다. 그냥 했다. 나빠지면 폭언을 들었고 위협을 받았다. 돈 때문이라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이젠 결과가 좋지 않을 걸로 예상되면 손대면 안 된다. 구속에, 면허 취소에 수십억 배상금을 두드려 맞는다. 수십 년간 전 국민에게 안전하게 썼던 약도 처방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감옥에 가고 수억을 배상해야 된다. 네, 최근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를 대변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못한다고 하면 된다. 의사가 본분이라고 최선을 다했으면 감옥에 보내고 수억 물어내라고 하지는 말아야지.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으로 인한 불편에 환자 단체는 자기들 안 봐준다고 병원을 폭파하고 싶단다. 의사는 조폭이고 군인처럼 파업 못하는 법을 만들라고 한다. 자신을 돌봐준 의사는 그렇게 욕하면서 멀쩡한 시스템을 파괴한 정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한다. 본심이 드러난 거지. 교수가 지쳐 쓰러지건 전공의가 나중에 일자리가 있건 없건 당장 나를 안 봐주면 조폭이고 살인자인 거지. 굉장히 자주 섞인 아주 냉소적인 글인데 저는 환자단체라고 불리우는 이런 여러 단체들이 내는 목소리를 들으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의사 탓만 하고 있죠. 이 의료 대란을 만든 주범은 윤석열 정부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이런 무능하고 전혀 이 사태를 수습 못하고 있는 이 정부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는 환자단체, 저는 그 정체가 참 이상하다 늘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간당간당하게 남아있던 전문가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박살내고 그동안 환자가 먼저다라는 최면에서 깨어나게 했다. 앞으로 방어운전하듯 최소한의 진료만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느낌이 쎄하면 큰 병원으로 보내고 대학병원 의사도 조금만 느낌이 안 좋으면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손을 뗄 것이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정부를 응원한다. 아파도 참을 테니 악마 같은 의사를 박살내고 꺾으라고 한 목소리다. 의료에서 권한이 많아 거만하니 권한을 뺏으라고 한다. 돈을 많이 버니까 돈벌이를 막으라고 소리 높인다. 모두 면허 취소하고 퇴학시키고 외국 의사를 수입하라고 요구한다. 의사가 박살나니 시원하신가? 우리는 누구나 살다 보면 언젠가는 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돈만 밝히고 싸가지 없더라도 나를 살려줄 실력 있는 의사를 원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사는 씨가 마른다. 지금 앞으로 나를 살려줄 의사가 될 전공의 그리고 학생들인데 그들은 포기다. 올해는 무조건 쉰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할 수련 체계가 마비된다는 의미다. 헤어질 결심을 했다. 정부는 수업을 안 해도 애플을 맞아도 진급시키겠다고 한다. 수업도 듣지 않고 졸업한 의사라 이렇게까지 한 권력자의 이천 맹신이 중요한가? 교도소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환자는 없다. 나는 예비 환자로 의사가 환자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앞날이 섬뜩하다. 이 마지막 글만큼이나 저도 이 글을 읽는 내내 참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리스크를 무릅쓰고라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진료를 할 명의가 과연 몇이나 나올까? 참 앞날이 아득하다는 생각이 이 글을 읽으면서 들었네요. 여러분이 의사들의 분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언론들은 일제히 앞다두어서 이 국민들의 환자들의 분노를 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게 바로 이 의사들의 분노와 의사들의 좌절입니다.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진료할 뭔가 의욕을 잃어버린 것, 이게 이번 의료 대란의 가장 최악의 이런 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